네, 시작할게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은 이제 주제교육연구실에서 이제 웹장 같은 걸 맡고 있는 이제 조영우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연구실 구성원, 특히 이제 이번 학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뭐 연구실에 대해 생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안내해드리는 거를 좀 준비해봤고요. 가지고 이제 개요부터 살펴보면 이제 우리 연구실 구성원이 뭐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혹시? 대충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실이 현재 대학원생만 이제 고려대, 하이스트 합쳐가지고 대학원생만 47명이고요. 응? 몇 명? 47명이에요. 47명이요? 네, 이거는 놀라운 사실인 게 또 교수님도 모르실 거예요. 왜 몰랐지? 그게 맞아? 네. 네. 그렇고요. 그게 내년 봄에 입학하는 학생들 포함? 아니요, 빼고요. 왜 그 통계가 그럼 거기 연구실 관리 그게 잘못돼 있었나? 그거가 이제 교수님이 예전에 보실 때는 아마 네. 이번 학기 입학하시는 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걸 거예요. 네. 이상하네. 언제 밥 먹었어요? 네. 그렇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47명이 대학원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행정생 두 분 포함해가지고 50명. 50명이 이제 한 팀으로 이제 돌아가는 뭐 단체인 거죠. 근데 이제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저한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연구실에 한 47명 정도 되는데 이제 뭔가를 우리 연구실에 돌아가는 걸 이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뭐 손가락이 10개 있으면은 그걸 다 안 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 연구실에서 돌아가는 거를 사람들이 잘 알아야지 이제 누군가가 잠깐 뭐 휴가를 갔을 때 뭐 이런 거가 이제 그래도 이제 잘 운영이 될 테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보려고 준비한 겁니다. 참고로 이제 2021년도 이제 봄학기 내년이죠. 내년 봄학기에 입학하시는 분은 이제 최소 7명이고요. 네, 몇 분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 건 교수님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추가될 수 있다. 그런 거고 이제 그리고 이번 학기가 마지막인 분들은 적어도 7명, 고려대에서 졸업하시는 분들이고 7명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 봄에도 뭐 47명 정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사람의 연락처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 서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연구도 같이 하고 뭐 그런 거를 뭔가 이제 사람들의 정보를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정보를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제외한 모든 정보를 이제 여기 연구실 관리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인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 처음 보는 분은 안 계신 거죠? 가지고 이제 여기에 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이메일 뭐 그런 것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논문 리뷰 등등의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누가 어떤 걸 했다 이런 기록 등등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대학원생에게만 공유가 되고요.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행정생 이렇게만 공유가 되고 만약에 이제 학부연구생 이런 걸 뭐 요청을 하는데 어떤 연구실 사람들의 정보를 요청하는데 이 링크를 바로 보내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권한 같은 거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보는데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실에 이제 카이스트로 넘어오면서 행정생이 두 분 오셨습니다. 송혜단 선생님이랑 임선 선생님인데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생기신 분이신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내해드리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제가 그림 그리기가 없나? 이건 어차피 없네요. 마우스 포인터가 없으시네. 그 주석 작성해갖고 그 마우스를 그릴 수 있어요. 보이세요? 네. 네. 여기 보이시죠? 온라인으로 보시는 거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세미나실입니다. 세미나실이고 이제 벽을 관통해서 보면 이제 뒤에 커피 머신이 있죠, 벽 뒤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6개의 이제 자리가 5개 정도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행정생이 5분이 계시는데 우린 이제 18층 연구실 들어올 때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등을 보이는 분들이 두 분 계시죠. 그 두 분이 이제 우리 연구실에 이제 행정 일을 맡아주시는 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안경 쓰시고, 젊으신 분이 송혜단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인 분이 이제 임수현 선생님입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정 관련해가지고 그분들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잘, 연락 주고받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 남아있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해드린 이제, 연구실 관리 페이지.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모든 데이터, 뭐 정보, 서류 등등 여러 가지를 저장하는 구글 드라이브가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웬만한 모든 분들이 아마 공유가 돼 있는데 혹시나 공유가 안 돼 있는 분은 이제 저한테 얘기를 주시고 이런 이름이 이제 다비안 섀도 폴더라고 있어요. 이 폴더가 저희가 사용하는 폴더고요. 여기 안에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안서, 뭐 논문 리뷰, 논문 냈던 거, 리버탈 했던 거 그냥 여러 개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고 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걸 요청을 뭐 제안서나 뭐 리뷰를 이거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모든 파일이 아마 거기에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찾아가지고 뭐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 올려놓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유가 돼가지고 다시 이어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다 가능을 한 거죠.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실 공용 구글이랑 깃허브 계정이 있어요. 아주 이제 어썸다비안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이제 지메일 계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메일 계정에 연결된 이제 깃허브 계정이 또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어썸다비안 계정은 이제 저희가 행아웃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 캘린더에다가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스터디 일정을 저장한다고 하는 뭐 이런 걸 할 때 그런 걸 사용을 하고 그다음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논문 같은 걸 내가지고 이제 뭐 논문에 이제 관련된 이제 코드를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뭐 레포에다 올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여기 어썸다비안 깃허브 레포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씩 우리 이제 홍보 자료나 뭐 다 개인의 뭔가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연구실 로고 같은 거 받잖아요. 카이스트도 받고 고려도 받고 뭐 우리 연구실 로고도 받을 텐데 그 로고 파일은 이제 이거 중요하죠. 이건 이제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 다비안 쉐어드 폴더의 로고 폴더에 있습니다. 네, 찾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네 일단 뭐 다음에 설명하죠. 다른 거.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거를 보시면은 네, 기본적인 연구실 생활인데요. 우리가 이제 출퇴근 뭐 그런 거 전혀 안 따지죠. 그냥 뭐 누구 안 오면은 집에 있거니 하고 뭐 그거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건 다 프리한데 하나만 딱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메일이랑 행아웃을 확인을 하자 이런 건데요. 이제 저희가 뭐 9 to 6 하는 사람도 있고 6 to 9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업무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후 적어도 이제 아침 9시부터는 뭐 힘들겠지만 이제 적어도 오후 2시부터 업무 마감 시간인 대충 5시에서 6시까지 그때 동안 이제 뭔가 중요한 행정 처리나 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 동안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행아웃과 이제 이메일을 자주자주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응답할 수 있게 해주면 이제 아주 이제 행복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몇 이제 시부터 몇 시까지? 네? 몇 시부터 몇 시? 개강 오후 2시부터 6시요. 네. 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리 자택근무를 막 열심히 해도 이런 게 있겠죠. 내가 한 참선을 배우기 위해 한 3주 동안 이제 절로 템플스테이 하고 간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 알려주는 거죠. 이제 교수님 제가 도를 알고 오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한 3주 정도 이제 연락이 안 줄 테니 참고해 주세요. 나가면 교수님이 네 그래요 하고서 이제 올라가시겠죠. 근데 이제 그거랑 이제 말도 안 하고 가는 거랑 다른 거죠. 그 미묘한 차이 딱 그 인지하셔가지고 그냥 교수님께 미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있는 공간이 킨스타워 18층이죠. 여기 세미나 하는 공간이.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의 공간이 이제 킨스타워 9층에 따로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킨스타워 건물 AI 대학원 시설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킨스타워에 있는 AI 대학원은 이제 세 분의 교수님 연구실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연구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최윤재 교수님 연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최재식 교수님 연구실 이렇게 세 군데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18층에 그 남은 두 교수님의 연구실 분들이 다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단독으로 딱 9층에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이제 뭔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18층에 있는 커피 머신 써도 되냐? 냉장고 써도 되냐? 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뭐 종이 갖다 써도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거의 모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교수님 방에 있는 거 아니면은 저 학생분들이 개인 자리에 있는 거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 저희가 새 연구실이 거의 모든 걸 공유합니다. 그래가지고 커피 맛있게 먹고 냉장고 잘 쓰고 얼음도 많이 떠 먹고 뭐 간식도 있는 거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맨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있는 거 갖다 먹고 되냐고. 맛있게 먹으세요. 먹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 그 행정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복합 있잖아요. 복합기 옆에 동그란 탁자 위에 가끔씩 먹을 게 있어요. 그것도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니까 주저 안 하고 이제 먹어도 됩니다. 그 좋아하던 그거 행정은 그냥 삽인지 그냥 뭐 연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서 그냥 먹으라고 주는 그런 거거든요. 맨날 저보고 올 때마다 이거 좀 먹으라고 이제 뭐 전달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맨날 궁금해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먹어도 된다. 네, 그런 거고요. 뭐 그런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거. 그거는 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연락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몇 가지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맨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누구누구에게 행아웃 메시지 보내는 거 확인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게 이제 행아웃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행아웃을 이제 뭐 물론 교수님이라든지 뭐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은 뭔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바로 읽을 수 있는데 처음 연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행아웃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수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 뭐 카톡처럼 그냥 초대한다고 바로 메시지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뭔가 어떤 설정을 바꿔준다던가 해가지고 이걸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그 설정인데요. 휴대폰에서 가능하고 이제 컴퓨터에서 가능한데 이거는 좀 컴퓨터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왼쪽 위에 이제 갑자기 세 개 있는 햄버거 버튼 누르면 이제 이런 식의 메뉴가 뜨는 거죠. 메뉴가 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특별한 설정을 안 해줬다. 그럼 이제 요 삼각형으로 표시된 초대에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냈던 뭐 메시지 보내고자 뭐 시도를 초대한 뭐 그런 목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동안 어떤 메시지를 막 수락을 해야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 없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 밑에 설정 버튼 누른 다음에 초대 맞춤 설정 여기 동그라미를 따라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딱 선택 창이 나오는데 딱 지금 보시는 이대로 세팅을 하면 이제 초대 수락 과정이 없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다들 막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계획을 좀 예를 들면 이제 카이스트에서 한 9월달, 8월달, 7월달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메일에 한번 온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어디 어떤 업무 통합 기능 이런 거 막 미리 오기 막 이런 느낌으로 뭔가 연락이 왔던 적이 있는데 한 10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였나 해서 개발한 뭔가 업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메신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드라이브, 위키 막 이런 모든 업무에 관련된 시스템을 통합한 서비스를 카이스트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구성원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차 구글 드라이브랑 이런 행아웃 등등의 구글 기반 서비스에서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제공하는 그 업무 시스템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업무 시스템 옮겨가면은 이렇게 행아웃에서 초대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고 그냥 서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도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누구누구
딱 찍어가지고 연락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해피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도입이 된 다음에 뭐 한번 베타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도입을 할 거니까 또 다음에 안내가 또 나갈 겁니다. 그거는 그 외부인은 어떻게 그게 되나요? 아, 그것도 다 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 캘린더에다가 이제 나의 일정 같은 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기능인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뭐 교수님이랑 뭐 연구 미팅을 잡는다거나 여러 가지 뭐 약속을 잡을 일이 있는데 뭐 서로 막 약속 시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이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교수님이 휴대폰을 딱 꺼내가지고 클릭 몇 번 하면은 나의 캘린더랑 교수님의 캘린더가 겹쳐서 보이는 거죠. 그 빈 칸에 딱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교수님 계정으로 이제 그 캘린더를 공유한다는 이제 그런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설정을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게 어썸다비라는 계정이 하나가 있고 이게 연구실 공용 계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우리 연구실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라든지 그런 일정들이 쫙 저장이 돼 있고 이걸 내 휴대폰에 캘린더를 합쳐가지고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구글 캘린더 PC 화면 기준이에요. PC 화면 기준으로 마우스로 움직이니까 안 보이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 아래에 다른 캘린더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휴일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제 구글 계정 계정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어썸다비한 계정을 추가하면은 내가 앞으로 이제 내 캘린더에서 어썸다비안의 일정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교수님이 우리의 일정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좀 사용하고 알려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제 기준으로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내 캘린더에 조영우라고 또 제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뭔가 설정하는 버튼이 점점점이 뜹니다. 그럼 점점점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 설정 및 공유 버튼이 또 뜨는데요. 요거를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쫙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설정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정 사용자 공유 란이 있는데 이 란에다가 교수님 아이디인 조이풀78 요걸 이제 넣어놓으면 됩니다. 넣는데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교수님이 이제 우리의 사생활을 감시해가지고 뭔가 잡혀가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한감이랑 바쁜 정보만 보고 뭐 영어로는 뭐 비지 뭐 그런 것도 써 있는데 딱 이제 나의 일정에 뭔가 오늘 뭐 소개팅 나가기 막 7시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그런 거를 다 가리고 그냥 바쁨 일정 없습니다. 두 가지만 뜨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교수님이 이 친구는 뭔지 모르겠지만 바쁘구나 하고서 이제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미팅을 잡는 이런 편리한 기능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나도 다른 학생들한테 그걸 할까요? 그거 근데 교수님 사이트 들어가면 보이잖아요. 네. 그래요. 그냥 뭐 상관없이 그걸 하자. 네.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알아둬야 될 거.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실을 하는 게 대학원생이니까 뭐 두 개 하겠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근데 플러스 알파로 우리 이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 파트타임이신 분들도 계신데 파트타임이신 분들은 뭐 그냥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 그냥 뭐 궁금하면 들으셔도 되는데 일단 풀타임 대학원생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논문 리뷰를 가끔 합니다. 논문 리뷰를 가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작성을 하고 요거에 대한 이제 뭔가 제안서가 통과되면 요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처리가 따라오겠죠. 그걸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가끔씩 이제 뭐 국비 장학생 같은 경우는 국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뭐 여러 가지 기업에서 이제 뭐 강의를 하게 되면 교수님 따라가지고 조교를 한 다음에 교교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6가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일을 할 때는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인건비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 여기는 아마 뭐 카이스트 분들이 있으니까 뭐 카이스트 얘기만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석사과정 분들은 120만 원을 받고요, 한 달에.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분들은 180만 원을 받습니다. 네, 포닥은 없으니까 포닥은 있는데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로 국비장학생으로 뽑히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번 학기에? 없겠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국비장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이 120만 원과 별도로 이제 학교에서 23만 원인가 25만 원인가가 더 나오고요.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49만 원 정도가 더 나옵니다. 약 그 석사라에서 2배 정도가 나옵니다. 가지고 그 돈이 추가로 나오고 그 대신에 이제 뭔가 수업 조교라든지 뭐 학과에서 일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경우로는 이제 내가 이제 뭐 조교랑 전혀 상관없이 또 이제 어떤 내가 특별하게 제안서 하나 써가지고 통과가 됐다. 그럼 가끔 이제 교수님이 보너스로 이제 뭔가 월급을 더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뭔가 여기에는 아마 그걸 하는 분이 없는데 그거 없는데 그 카이스트 AIX라는 이제 뭔가 교내 사업이 있어요. 교내 사업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제안을 써가지고 선정되는 분의 경우에는 이제 뭔가 추가적인 인건비나 뭐 보너스로 뭔가 뭐 컴퓨터 같은 걸 하셨죠? 아마? 네, 그런 거를 아마 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이런 거로 보너스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논문 같은 걸 써가지고 이게 어딘가에 붙는다. 그런 경우에 또 보너스가 이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이제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는데 아마 내년 5월에 이제 이 대학원생에 대해서 이제 기타 소득세 환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뭐 어려운 거 없이 그냥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버튼 누르면 이제 되는데 그럼 이제 아마 그 지금까지 뺐던 뭔가 모든 세금이 환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율의 중 8%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동안 세금을 떼니까 그냥 본인이 월급을 받은 게 그대로 한 번 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월 달에 신청하면은 6월이나 7월 달에 자기가 자기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있는 그 세무서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딱 써가지고 이제 거기 한번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논문 썼을 때, 뭐, 보너스가 있다. 이런 거고요. 이건 일단 뭐 쓰고 나서 고민해봐야죠. 김초금 묻지 말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강의에 따라가면은 이제 보너스로 이제 강의를 받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셉니다, 이게. 좀 이렇게 다른 알바를 했을 때 이런 돈을 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돈을 쉽게 버는 걸 알아보니 그런 거죠. 네, 그런 건데, 뭐 시급, 제가 받던 가장 높은 시급은 시간당 1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따라가시면 이제 월급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카이스트 대학생으로 입학하신 분들 중에 뭔가 나는 이제 뭔가 집안 사정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건비를 좀 더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게 대의별적으로 뭔가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제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녹화되고 있는데 말할 수는 없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저 공비 2호 저자는 2분의 1의 공비로 계산한다는 게 비율별로 분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수강생이 쓴 게 있었나? 저 303, 저 카이. 그러면 나한테 좀 클레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그 연구원으로 등록돼갖고 뭔가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네, 학점고생에서도. 네, 그래갖고 그래서 아마 내가 뭐 지불을
지급할 어떤 방법이 없었거나 아, 뭐 뭔가 그랬을 텐데 뭐 하여튼 다 그건 소극적으로 내가 해줄게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걸로 네네. 생각하세요. 뭐 이해는 가죠? 대충 계산법은? 혹시 공저자는 어떻게 계산?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저자다. 근데 이게 응. 타티어 논문이다. 응. 그러면 이제 80이고요. 아, 네. 80에 2분의 1로. 네. 3저자다. 40이에요. 네. 4조자다. 20.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공동 1저자다. 그러면 이제 둘이 어떻게 나눠 가지냐 하면은 이제 1저자는 160, 2저자는 80이잖아요. 그럼 240이죠. 그거를 반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뭐 리즈너블 하겠죠. 그래서 이제 120씩 뭐 지급이 되고 일단은 그런 식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연구실에서 인건비를 받는다 라고 할 때 제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자기가 이제 4대 보험을 뭔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연구실의 일을 끝나고 내가 어디 가서 풀타임으로 또 이제 8시간 정도 일을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럼 안 되고요. 인턴을 간다. 그런 거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편의점에서 알바한다. 뭐 이런 거까지 오케이인데 뭐 다른 어떤 주식회사 뭐뭐뭐 이런 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돈이 훅 들어온다. 이런 거는 뭔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턴십에 가는 경우에 뭔가 이제 이런 인건비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교수님께 이제 제가 이제 인턴십에 어디 갈 것 같은데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 그 인건비 관련해서 행정처를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밑에 부분은 이제 아마 이미 다 하셨을 텐데 과학기술인 번호 같은 게 필요하고요. 이만 등록돼 있으면 뭐 패스할게요. 자, 그럼 그 전에 아니 이게 좀 이게 카이스트가 이제 그 고려대보다 행정이 좀 여러 가지 더 많이 좀 번거롭고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좀 한 학기 동안 이제 뭐 이래저래 좀 조금 시행착오도 거치고 좀 아직까지 뭐 이래저래 좀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고대에서는 뭐 우리 연구실에 이제 좀 그 전속되어져 있는 어떤 행정 선생님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나나 뭐 이제 학생들의 이제 인력을 통해서 뭐 행정을 우리가 좀 뭐 그냥 후력적으로 해결했는데 여기는 그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전속으로 이렇게 좀 네, 행정 선생님이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시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약간 그거는 하나 좀 또 참고로 이야기를 해주면 송혜람 선생님은 최윤재 교수님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저희 그 관리를 좀 해주시고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지금까지는 우리가 더 많이 있고 이제 학생들도 훨씬 많으니까 이제 우리 쪽 일을 주로 많이 좀 도와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임수연 선생님은 우리 연구실 좀 약간 전속 네, 그런 이제 행정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일단 두 분한테 이제 뭐 구별 없이 뭐 뭔가 이제 뭐 필요한 일이나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누구한테든 드리면 뭐 어쨌건 그 두 분 간에는 뭐 일이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배분이 되신다거나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처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는 이게 인턴을 하게 되면 인턴을 하게 되면은 그 인턴을 하는 회사에서 보통 4대 보험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제 풀타임으로 고용이 되는 형태가 많이 그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연구실에서 이제 과제 참여를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요. 그게 이제 뭐 법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지고 그 말은 이제 인턴하는 기간 동안 이제 뭔가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프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급이 실수로 되면 그거를 다 나중에 또 번거롭게 행정 처리를 또 통해서 이거를 다 이제 환입을 그 학교든 어디든 이제 인건비가 나왔던 곳에 다시 인건비를 반납 혹은 이제 입금을 하고 뭐 그에 따른 또 행정 절차를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하고 그래야 돼갖고 저거를 하여튼 좀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고려대는 저기 하여튼 조금은 그나마 나왔던 게 고려대는 이제 학생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그 세팅을 그 매달 월급이 25일이다 그러면은 25일 한 2, 3일, 3, 4일 전에까지만 하면은 충분히 됐었어요. 그게 다 반영이 돼갖고 입금 전까지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임박해서도 뭐 이래저래 좀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 카이스트는 그 뭐 25일이 월급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인건비 관련 세팅이 5일인가에서 10일 사이에 그러니까 매달 5일인가에서 10일 사이에 다 모두 세팅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25일인 실제 월급 날까지는 모든 세팅이 프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못 받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미리 알려주어서 이제 우리가 미리 여러 가지를 좀 처리를 좀 할 수 있게끔 네.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지금 뭐 인건비들을 이미 뭐 받고 있는 학생들 뭐 꽤 있겠지만 이게 좀 뭐 아마도 그 돈이 뭐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이렇게 뭐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입금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하여튼 내부적으로 뭐 이제 학생이 어떤 한 과제에 뭐 100%면 100%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여기에 뭐 한 20, 30%, 30, 40% 저기에 뭐 20, 30%, 30, 40%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인건비를 받는 형태가 좀 일반적으로 더 네, 네, 그게 더 일반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생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뭐 어디 학회를 간다 아니면 출장을 간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떤 과제로 이제 해당 그 연구비를 처리할지에 대한 좀 폭이 좀 넓어지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에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인벌브를 하도록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세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아마 저 인건비 관련해서는 내가 좀 작년 올해 초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거의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그 내역들을 내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행정 선생님들이랑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내가 이제 얼마를 지급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얼마를 지급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뭐 월 인건비로서 이제 뭐 석사 120, 뭐 박사 180 이게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면 뭐 논문을 써보다 이 금액이 더 추가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이제 학생별로 내가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내역을 쭉 좀 뭔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내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랑 그게 뭐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이제 제로가 되는 게 이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간혹 이제 내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내역들이랑 학생들이 실제로 받은 내역들이랑 조금 다른 경우들이 좀 존재해요. 여러 가지 뭐 착오라든가 뭐 어디선가 이제 뭐 실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학생이 뭐 이 과제는 이 통장을 냈다가 저 과제는 저 통장을 내갖고 이 친구 이 통장만 쳐다보고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 통장에 계속 돈이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다 됐다고 나오는데 그래갖고 뭐 그런 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보통 이제 학기 시작하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통 뭔가 그게 될 때 이제 뭐 한 2월 뭐 이때쯤에 이제 그 학생이랑 이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뭔가 그 지급 내가 내 쪽에서 지급했다고 하는 내역과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내역들을 학생들이랑 그 개별적으로 공유를 해갖고 그 금액들이 실제로 맞게 잘 들어왔는지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밸런스를 좀 우리가 좀 서로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학생 수가 많아져고 저거 다 내가 하느라고 하여튼 올 1, 2월에도 하여튼 죽는 줄 알았는데 뭐 하여튼 좀 숙련도 생기고 하니까 조금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좀 또 그 저기 양해를 구할 거는 뭐 그 연구실 그 방에도 내가 썼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하여튼 조금 일시적으로 초과 지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 한 1년 단위로 뭐 혹은 뭐 이제 그 밸런스를 따졌을 때 뭐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는 그만큼 이제 덜 이제 인건비가 지급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조절을 좀 하고 있는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행정적으로 좀 그런 필요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생겨서 그것도 좀 양해를 좀 미리 부탁을 하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논문 리뷰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논문 리뷰는 이제 뭐 저희가 논문을 쓰면 이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 논문을 읽고 뭐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거꾸로 다른 사람이 쓰는 논문을 딱 받아가지고 읽어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게 바로 논문 리뷰인 거죠. 아니면 이제 우리 연구실에 들어온 리뷰가 부탁이 들어온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절차를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그냥 교수님한테 그냥 이 논문 리뷰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날라오는 그냥 이 논문이 딱 지정해가지고 날라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기간 내에 우리가 어떤 논문을 리뷰하고 싶은지 골라주세요 하고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그냥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이제 두 번째 경우
이제 고르는 경우, 우리가 고르는 경우, 이제 후자에 같은 걸 비딩이라고 하는데, 먼저 비딩을 하는 거죠. 비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이후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뭔가, 뭐 1, 2주 뒤에 이제 비딩 결과가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비딩했는지, 그런 목록을 보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논문 리뷰를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 그냥 교수님께 바로 리뷰가 날라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딩을 했는데도 떨어지고, 그냥 완전 생뚱맞은 게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니면 또는 뭐 논문 리뷰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내용이나 간단하게 본 다음에 아 이거는 누구한테 올릴 것 같다 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배정을 할 때 뭐 다들 카톡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그냥 뭐 내가 바쁘니까 못한다 하면은 제가 바로 딴에 넘기죠. 웬만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내가 이번에 바빠가지고 이번 건 못할 것 같다. 다음에 달라. 하면 이제 그냥 패스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거절을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논문을 읽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리뷰가 들어온 파일은 모두 다 이제 가비안 혈 폴더에 리뷰 폴더가 따로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파일이 업로드가 돼 있어요. 여기. 가지고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피드백을 써줘야 되는데 피드백을 그냥 백지에다 쓸 수는 없잖아요. 웬만해서 모든 리뷰를 할 때 템플릿이 같이 주어져요. 템플릿도 이제 그 폴더에 함께 있을 테니까 이제 그 템플릿에 있는 질문에 맞춰가지고 피드백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내가 초안을 딱 쓰면 이제 한번 이제 영어로 쓴 거니까 한번 뭐 영어를 한번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는데 이제 우리 연구실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몇 분 여기 지금은 김강률, 이정수 이 두 분이 써 있는데 아마 두 분이 더 추가돼가지고 4명이 이제 아마 영어 검토해줄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뭔가 처음에 이제 딱 그 영어 검토를 받은데 수정된 본인이 딱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다시 한번 고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몇 번 핑퐁한 다음에 이제 딱 뭔가 나름대로 최종하고 딱 .docx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한번 봅니다. 보고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고쳐야죠. 고치고 다시 검사받고 해야죠. 그걸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마지막에 다 끝났다. 그럼 이제 아마 지금도 교수님이 예측하세요 리뷰를. 대부분은. 네. 네. 아장이 좀 직접 많이 해주긴 했어요 최근에. 네. 네, 아장이 대부분 했었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했던 리뷰 파일을 올려놓고 검수 다 받고 이제 교수님 컨펌이 딱 끝나면은 이제 그건 이제 뭔가 내가 할 일은 이제 더 없는 거죠. 웬만해서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내 리뷰를 교수님이나 다른 분이 고쳐주셨으니까 한번 다시 보는 거죠. 내가 이걸 내가 까먹고 놓쳤네 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냥 뭐 복습하는 거죠. 복귀하고 다음에 이렇게 더 잘 써야겠다 느낀 점을 이제 마음속에 남기는 거죠. 네. 진행됩니다. 가지고 이제 논문 쓸 때 앞에서 이제 절차를 쫙 설명드렸는데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쓴 거를 보고서 다른 그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자가 이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논문을.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딱 뭐를 고쳐라. 알아먹기 쉽게 좀 써줘야겠죠. 막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내 논문을 떨구려고 이러는 건가, 붙여주려고 이러는 건가, 붙일 게 없다는 건가, 있다는 건가 헷갈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뭔가 좀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써주고, 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이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해준다거나, 뭐 이 논문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고칠 점은 이거 같다. 근데 이건 더 같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열심히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써야겠죠? 그럼 이제 좀 특이한 곳은 이제 뭐, 특이한 것은 아닌데, 좀 생각할게요. 영어로 쓰거든요. 영어로 쓰는데 이제, 영어로 쓰니까 이제 한국어처럼 막 술술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유심히 이제 들여다보고서 이제
뭐 문장의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문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한번 쭉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작성하자. 근데 이제 뭔가 뭘 검토해야 되냐?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영어 글쓰기 할 때 이제 중요한 것들. 여기 빨간 글씨에 있는 링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링크는 이제 연구실 리뷰에 링크 탭이 있고 그 탭에 이제 링크가 쫙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리뷰를 했다. 그럼 이제 연구실 관리 페이지에 논문 리뷰 탭에 그동안 어떤 학회에 누가 몇 편의 논문을 리뷰했다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 리뷰 배정을 할 때, 또는 이제 과거에 논문을 누가 리뷰했는지를 딱 확인을 할 때, 그걸 보고 그걸 참고를 하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에 두고 있고요. 그거를 두세요. 네. 네. 그다음에 제안서입니다. 제안서는 왜 쓸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이제 남의 돈을 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 그냥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저한테 100원을 투자하세요. 라고 하면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뭔가 좀 설득력이 있고 그럴싸한 일을 해야지 이제 돈을 주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 같은 걸 할 때 이런 연구라면 이제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포장을 하고 뭐 이게 실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쫙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에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줘야겠죠. 그게 제안한 거죠. 가지고 뭔가 기업에다가 제안서를 낼 수도 있고 정보 부처를 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제안서를 써가지고 내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이제 이게 가능한가 뭐 연구비를 이렇게 설정해놨는데 이게 다 쓸 수 있는 돈인가 다 이런 걸 다 심사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이 사람 우리 연구실에 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만 제안서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쓰는 겁니다. 옆 연구실도 쓰고 아래 연구실도 쓰고 위에 연구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있게 붙고야지 이제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써야 한다. 그러면 잘 대충 쓰고 그러면은 나는 6시간 동안 제안서 대충 써고서 6시간을 딱 날렸는데 이제 떨어지면은 그건 완전 헛수고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7시간 쓰고서 이제 좀 더 퀄리티가 좋아져가지고 붙었다. 이제 그 7시간이 이제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도 단순히 좀 열심히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연구를 할 건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을 좀 짭니다. 예산을 짜는데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이런 예산은 제안서 쓸 때 어떤 3명이 좀 담당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가지고 이렇게 3분이 이제 경태 선배가 있고 승환 친구가 있고 소영이가 있는데 일단 경태 선배는 이제 그 졸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빠질 예정이고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어지면 안 했지만 아마도 요 일은 그 우리 행정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전담을 해주실 거예요. 아, 네. 네. 좋죠? 저도 승마학생이 제안서를 나오고, 쓰면 되는 네? 제안서를 쓰면 되는 네, 하여튼 뭐 연구원 뭐 참여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여튼 아마 네, 거의 높은 확률로 사실 송 선생님은 이쪽 일이 좀 이렇게 아직은 좀 많이 이제 경력이 경험이 많이는 없으셔갖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부탁드리기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제 임수 선생님은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좀 다 해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행정 선생님은 뭐 우리가 뭐 밤샌다고 그분도 뭐 같이 밤새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분들 뭐 우리가 하여튼 연구자들이고 그분들은 하여튼 뭐 정해진 시간에 이제 일을 좀 하시는 뭐 일단 그런 상황이라 좀 뭐 미리 부탁을 드려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또 그 일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저거를 좀 또 해결을 보실 수 있게 조금은 미리 좀 충분히 좀 미리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뭐 여기 지금 학생들은 저거 뭐 거의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뭐 간단히 넘어가죠. 뭐 가계부 쓸 때 식비다, 뭐 가구 살 때 썼다, 뭐 신발 쓸 때 썼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잖아요. 예산에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가 아닌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나뉘어가지고 잘 써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넘어갈게요. 네. 나중에 제안서에 예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나중에 이제 이런 총 7단계의 뭔가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냥 뭐
이 연구 왜 해야 되는가 써야겠고,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통해서 뭘 이루겠다 그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연구를 하기 적합한 사람이다. 물론 내가라는 건 교수님의 주어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연구실은 이런 연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교수님의 그런 거죠. 뭐 교수님이 뭐 그동안 했던 뭐 이런 거를 딱 이력을 쫙 정리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네. 대안서 쓸 때 중요한 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쓰게 되는데 행정적으로 이제 교수님의 뭐 생년월일, 우리의 생년월일 막 이런 걸 적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폼이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학력, 교수님 포함해가지고 우리들의 학력, 그 다음에 뭐 우리 연구실에서 5년, 최근 5년간 수행했던 다른 과제들 또는 연구, 실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논문 실적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과제를 뭘 하고 있냐 이런 것도 같이 딱 넣어주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맨날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했어요. 올해 초에. 그리고 올해 초에 한번 정리한 것이 이제 통합 양식이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연구실 관리에 제안서 통합 정보란 탭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놨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행정생들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연구실의 실적들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더 정리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예산인데 패스하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안서를 열심히 막 써가지고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를 거치고 이제 뭐 언젠가 딱 시간이 흐르면 이제 우리 연구실이 붙는 날이 오겠죠. 그럼 이제 그날은 이제 축제 분위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초상집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누군가 이걸 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누가 과제를 수행하냐 이런 걸 정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제안서를 쓴 사람이 그 과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제안서를 쓰면 이거 과제를 하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렇진 않다. 꼭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좀 한번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런 과제가 들어왔는데 한번 해볼 사람 없느냐? 물론 당연히 없죠. 뭐 그럴 때만 걱정이 없어요. 그냥. 네, 그런데 뭔가 가끔씩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런 논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아니면 뭐 내가 원래 관심 있는 주제 또는 원래 하고 있던 연구인데 그런 비슷한 주제의 뭔가 과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뭔가 약간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고서 지원자가 없으면은 한번 쭉 보는 거죠. 한 명씩 쳐다봐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물론 제가 눈대중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 어떤 걸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뭔가 본인들의 연구 성향이랑 지금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과제 해낼 것 같다. 그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제를 누가 실제로 하고 있냐. 실무자를 이제 연구실 관리에 과제 실무자 탭에 딱 저장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빨간 글씨로 써 있는 탭에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이게. 네. 가지고 이건 다시 한번 공지를 할 건데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를, 실제로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과제를 한번 어디다가 정리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할 거니까 그때 잘 해줘요. 본인의 것이 노랍돼 있으면 제가 보고서 이 사람은 일을 안 하구나 하고서 일을 더 주겠죠? 안 하면 손해보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시기에 이런 과제를 했고 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걸 계산해주는, 현재 참여 중인 과제 개수 뭐 이런 걸 계산해주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할 거고, 네. 현재는 이제 누가 이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제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를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살짝 뭔가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업무 분배가 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이거는 아예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다른 내용이고, 웹 세미나를 이제 수요일 날 하는데요. 오늘 처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저녁을 먹고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 뒤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는 왼쪽 뒤 구석에 앉아있는 초록색 옷 입으신 분이 랩세미나 관리하는 분이에요. 네. 랩세미나 관리하는 분이고, 이분이 매주 이제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이제 랩세미나 누가 하고, 누가 발표하고 뭘 발표한다. 이런 걸 좀 안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웬만해서 자기 차례가 다가오면은 미리 논문 읽어보고 어떤 거 발표할지 마음속에 정한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발표 전까지 열심히 읽고 발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언제 발표하느냐, 이런 일정 같은 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제 연구실 관리에 링크 탭에 이 랩세미나 스케줄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시면은,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랩세미나 했던 누가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쭉 하고 있고, 앞으로 누가 할 건지에 대한 기록이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본인의 뭔가 좀 계획을 좀 세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한 10명 정도 모이신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뭔가 우리 연구실 사람들이 웬만해서 한 자리에 모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고기 먹으러 갈 때 빼고는 안 모이던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웬만해서 와가지고 뭐 들어보죠. 당연히 이제 여기에 줌에 지금 보시면 23분이 들어가시는데, 당연히 온라인 참여도 됩니다. 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수업 쪽으로 가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케이스인데,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카이스트 국비된 학생들만 합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이제 뭔가 가끔씩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국비된 학생이 뭐 수업 과제를 만든 거죠. 과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업에 내기 전에, 숙제를 내기 전에 한번 이 숙제를 검토해 달라,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도움을 받는 경우는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자연어 처리가 아니라 그 컴퓨터 비전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 비전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럼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도움을 받을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직 뭐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내가 인건비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뭔가 좀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참고는 해주세요. 뭐 저희가 국비 재학생의 대타를 끼는 식으로 조교일을 다시 내주셔가지고 국비 재학생이 받는 임금을 조금 추가적으로 받는 그런 방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럼 편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정 필요? 수정했는데? 네. 네, 우리 키스타워에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더니 세 분의 교수님이 같이 쓴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세미나실도 그렇고 9층에 있는 그 세미나실 2개도 그렇고 공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뭔가 이거를 이 세 연구실이 공동으로 이제 언제는 누가 쓰고 다음엔 누가 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스프레드시트가 있는데, 그건 역시 한번 이제 연구실 관리 페이지에 링크 탭에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세미나실을 쓸 일이 있다, 그럼 거기다가 적어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요. 또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세미나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9층이랑 18층은 이제 AI 대학원의 시설이고 12층에 이제 카이스트 전기전자 쪽에 이제 시설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세미나실로 하나 빌릴 수 있는데, 요거는 아예 별도의 예약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요 링크가 따로 존재해가지고 그 링크를 따라가가지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요 12층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문 등록이 안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카드키를 빌려서 쓰는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요일 날 요 12층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월요일쯤에 예약을 하고 화요일에 우리 18층에 행정생 때 12층 예약했는데 카드키 좀 빌려달라고 하고서 카드키를 받아가세요. 받아가가지고 12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는 못 들어가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TMI인데, 내년 봄에 카이스트 AI 대학원 서민중 교수님께서 오시는 거 아시죠? 서민중 교수님도 여기로 오십니다. 그 킨스타워로. 그래가지고
이건 뭐 정말로 TMI인데 여기 최윤재 교수님 계신 방 있잖아요. 그래서 틀 거예요, 그거를. 교수님 방에 한 보세요. 거기에 막. 아무튼 그렇다고. 속도가 더 생긴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학생들도 오실 테니까 아마 공간이 엄청 협소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번 뭐 재밌는 소식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뭐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아마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 입학 희망자분들 계시죠? 이분들 꼭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연구실에 이제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뭔가 학부 연구생 같은 걸 하는 걸 권장을 뭐 한다고 해야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뭔가 교수님이랑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 중에 뭔가 한 적어도 입학 1년 전부터 컨택이 가능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을 한 다음에 뭔가 한 연구실에서 진행한 스터디를 좀 듣는 거죠. 뭐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선형에서 이런 스터디를 듣고 시험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가 기본적인 뭔가 본인의 실력을 키운 다음에 뭔가 대학원생과 뭔가 뭐 연구를 같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더 다시 한번 뭐 나중에 공지가 나갈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연구생분들은 뭐 랩미팅도 오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셔도 되는데 뭐 그 전에 이제 입학을 희망한다는 걸 의사 표현을 해야겠죠 교수님께.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수님의 그 구글 사이트 페이지 있잖아요. 구글 사이트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폼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쫙 입력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누구누구가 우리 연구실에 오고 싶어 한다.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뭔가 저희가 나름대로 입학 준비 전에, 입학 준비가 아니라 입시 전형 그런 거에 미리 좀 계획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셔서 꼭 넣어주셔야 되고, 아마 뭐 교수님 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취재하고 날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물론 하기 힘들지만 가끔 회식을 하거나 MC도 갑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근데 아마 못 가죠. 그리고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스터디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이거는 하고 싶으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가끔 그냥 교수님께 그냥 이런 거 합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는 걸로. 아니면 공저자로라도 1.5표 이상 참여하자. 저것도 내가 쓴 거예요. 네. 그렇겠죠?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3월달에. 일저자가 아니면 1.5편 이상에 참여하자. 네. 그래요. 네. 여기 박사과정도 몇 분 계시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야, 되게 공감되네. 이렇게 오전에 나한테 되게 공감되네. 네. 네, 교수님이 다 텔레파시로 보내셨어. 야, 또 공감돼.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실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내부 일이랑 외부 일에 대해서 담당자를 쭉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연구실 관리에 업무 담당자를 되게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누가 무슨 일을 하구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알맞은 업무를 딱 거기다가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몇 개 딱 중요한 것까지 아니면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은 뭐 기본적인 것들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되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 교수님께 물어보기는 애매한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이상할 때는 여기에 계시는
세 분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세 분한테 얘기하시는데 이걸 개인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안 되고 저희가 카카오톡 그 플러스 친구인가 그런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이제 여기 서버 관리하시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딱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그걸 답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공지를 한번 또 해줄 거고요. 네. 그런 거고 지금 연구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이제 요 이지연님이 관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간식 메뉴 추천은 이제 행정선생님께 하시면 되고 저한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랩세미나 스케줄 조절은 이제 박배우님 그리고 연구실 청소 관련해서는 이제 이상현님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GPU 사용은 이제 뭐 나중에 GPU 뭐 그래프 뭐 뭐라 그러면 그 서버 관련 공지 같은 거는 서버 관리자분들이 다 다시 한번 언젠가 뭐 공지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GPU 서버 쓸 때는 기본적으로 8대까지만 딱 그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고요. 만약에 8대 이상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어떠한 사유로 언제까지 GPU를 8개 이상 써야 된다라는 거를 뭔가 좀 남겨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희의 뭔가 좀 계획으로는 카이스트 공용 서버가 이번에 생겼는데 그거를 거기에서는 8대 이상은 거기서 돌리는 걸로 이제 할 계획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지고 그리고 학부연구생을 위한 서버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연구생, 본인이랑 같이 연구한 학부연구생한테 저희의 서버 계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대학원생 쓰는 것도 바쁜데. 네, 그래가지고 학부연구생은 학부연구생 서버에 몰아넣을 거고 또 참고해주세요. 연구 같이 할 때. 그리고 서버 용량을 열심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막 1테라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꽉 차가지고 못 쓰겠죠? 특히 용량이 꽉 차면은 리눅스는 프로세서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돌리면 다 죽으니까 이제 그런 거 꼭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VPN은 이제 카이스트 우리가 물론 카이스트 학생인데 카이스트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VPN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VPN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다 바꾼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kvpn.kais.ac.kr 거기 가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학부연구생이랑 같이 협업하는 분이 뭐 우리랑 같이 서버가 할 일이 있다. 그럼 이분께도 손님 계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그런 것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VPN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서버가 아마 우리가 빼앗길 처해가지고 뭐 곧 쓸모가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려대 출신 사람들이 VPN 계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인데 이게 연구실이 막 크다 보니까 뭔가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그걸 소수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일이 몰려요. 그럼 이제 그 사람도 죽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아는 사실이 있으면 그거를 널리 퍼뜨려줘요. 그럼 다들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해도 괜찮은 일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의 뭔가 일이 좀 더 편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교훈이에요. 교훈.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지 내가 없더라도 나에게 연락 오지 않는다. 이런 거죠. 내가 집에 가는데 연락이 오면 얼마나 슬퍼요. 이거 그런 거잖아요. 집에 가면 카카오톡을 꺼놔요 이런 거. 그런 거 우리 연구실에서 좀 없애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도. 그리고 그런 거고요. 네.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겠습니다. 네. 됐죠? 네, 좀 끝났습니다. 네, 저기 뭐야 타이니와레는 이게 항상 좀 뭔가 유의미한 스트링으로 좀 만들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타이니와레. 이 우리 아카데미 라이팅 팁 그게 있었나요 여기? 안 하세요? 내가 닫았어요? 이거 친구? 잘 컸어요. 응? 껐어요? 그거 쉐어드 그거 아니었어요? 저기 구글 시트 아니었어요? 뭐 컸어요. 아니 구글 슬라이드 아니었어요? 네, 그것도 컸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죠? 어썸나비안 드라이브에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계정이 쓴다면 네. 로그인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네, 거기서 어디 보야 될까요? 연구실 관리가 네, 용지 관리여도 되고. 미치겠네요. 다른 걸로 보면 네. 그냥 네. 링크를 행아웃에 올릴까요? 네, 그걸로 넣어주세요. 이게 그 아카데미 라이팅 팁이고 아까 그 뭐 리뷰에 좀 북한에서 뭐 얘기를 좀 약간 뭐 그런 형태를 했지만 화면이 이거는 꺼져 있을 거예요. 응? 화면이 꺼져 있을 거예요. 이거 많은 걸 거군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아카데미 라이팅 팁이고 그다음에 뭐 그냥 뭐 저기 그거 좀 짜잘한 거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거 make time your 이거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awesome quest. 이거 너무 바뀌어서 써야 되나? quest 써? 뭐로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진짜 생각이 안 나. 홍길동, 홍길동, 뭐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건데 이거 너무 그건데 이렇게 하면 Elias is not available이라고 그러죠. 뭐 슈퍼 홍길동. 아이고 이거 어렵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요 뒤 부분을 좀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면 타이밍화를 이걸 줄이는 거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카피를 못 할 때. 근데 그걸 지역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무의미한 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클릭을 하지 않는 한 그거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건 뭐 그거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네, 뭐 이런저런 팁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을 좀 내가 이제 뭐 논문을 리바이즈 할 때 이제 혹은 뭐 리뷰를 리바이즈 할 때 내가 보통 이제 트랙 체인지를 켜놓고 이제 보통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 그 해당 학생이 내가 뭘 고쳤는가를 좀 트랙 체인지로 그러니까 구글 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걸 서제스팅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게 뭐 유닛 해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본 사람이 억셉을 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오버리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내가 뭘 쭉 남기죠. 그러면 그거를 그 논문 저기 쓰는 사람이 뭔가 이제 좀 뭐 약간 뭐 실수는 아니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든 뭔가 어떻게 고쳐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크라우드 소싱으로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게 뭐 내가 계속 뭐 이거 좀 숙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작성하는데 취지나 바램이나 의도는 좀 반복적으로 이제 같은 거를 고치는데 내 시간을 좀 쓰지 않고 좀 유의미하게 좀 쓰고자 하는데 좀 취지가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EG 네? 또 IE EG는 이제 for example이고 IE는 in other words 뭐 이런 거에 뭐 약간 뭐 그런 뜻인데 이제 그 끝에는 이제 무조건 컴마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뭐 이런 거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고치면 또 슬프니까. 네. 근데 어쨌건 내가 뭔가 고쳤을 때 좀 이거는 남들도 좀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좀 그거를 해갖고 네, 여기 좀 내용들을 좀 추가해갖고 이제 이 난리지 베이스를 좀 우리가 크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좀 더
확대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양이 점점 더 많아지면 이게 하여튼 정보 검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뭐 다 내가 머릿속에 다 꾸겨놓고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뭐 좀 나름대로 이게 좀 구조화되고 이렇게 좀 그 주제별로 혹은 뭐 그런 이슈별로 좀 잘 정리가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일단은 뭐 이거는 뭐 좀 나중에 뭐 영학생과 이야기를 하면 또 좋지만 여기서 좀 이거를 조금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각 학생들이 뭔가 그런 상황에 좀 약간 맞닥뜨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줬거나 뭔가 이제 그래서 뭔가 이게 팁이라든가 그런 게 좀 본인이 몰랐는데 이제 알았는데 이제 그거를 뭐 또 다른 학생들도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제 이쪽에 좀 추가를 이렇게 좀 해주면 좀 또 좋을 것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고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더 얘기를 하되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그 저기 뭐 연구실 생활에서 아쉬운 점, 뭐 불합리한 점, 뭐 혹은 뭐 건의할 점, 뭐 이런 여러 가지는 뭐 나한테 뭐 직접 얘기를 해줘도 좋고 아니면은 영어학생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약간 어노니머티가 좀 보장된 뭐 약간 그런 형태로 내가 또 영어학생이랑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래요. 넘어가시죠. 끝. 네. 펜글더 블루. 이거를 그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내가 껐다 할까요? 그냥 할 수 있죠? 네, 하죠. 저 오늘 발표한 논문은 펜글더빙 블루라는 논문이고요. 해야 된다고? 여덟이 여기 한번 붙여보세요. 근데 붙은 거예요? 응? 내거 써주실 거예요. 그거는 좀 주세요. 친절하고 네, 이거 조금 해서 쓸 수 있을 테니까. 이 화면 한번 클릭 한번 해줄래요? 이게 원래 풀스크린으로 안 됐었나?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펜글더빙
블루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ACL 2020에 나왔던 논문이고, 어너러블 페이퍼를 받았던 논문이어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인류들 내용은 상당히 미약해서 엄청 금방 끝날 수 있는 그런 발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이거의 기본적인 시작은 저희가 이제 NMT에서 좀 매저를 하려면은 블루나 뭐 TER이나 뭐 다양 뭐 이런 것들은 블루 같은 거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메저멘트로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을 하는데 이제 이 블루가 과연 저희의 그런 휴먼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척도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은 매트릭스를 한번 제안해 보자 해가지고 WMT라는 워크샵에서 약간 오토매틱 매트릭스를 이제 이밸류에이션하는, 그러니까 즉 저희의 이러한 블루나 TER이나 지금 뭐 이러한 등등의 매트릭들이 과연 그 휴먼 퍼포먼스만큼의 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저희가 이 매트릭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태스크인데요. 네, 이제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매트릭을 뭐 제안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기존 이 WMT에서 이제 이 매트릭 같은 것들을 이밸류에이트 하는데 그러한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법들이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면요. 일단은 그러면 WMT에서 이러한 블루나 뭐 TR이나 아니면은 뭐 요새 새로 많이 나오는 그러한 메저먼트들이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밸류에이트 할 거냐라는 방법에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휴먼 스코어라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 휴먼 스코어가 뭐냐면은 이제 다이렉트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셋업 트랜슬레이션과 이제 정답 문장이 있을 때 사람이 직접 그 모델의 아웃풋과 GT 값을 문장을 봐서 그거에 대한 스코어를 매깁니다. 그 스코어를 매기고 나서 그 스코어랑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블루 같은 그러한 스코어랑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DA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냥 사람이 스코어링한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DA가 이제 높아질수록 그 모델의 아웃풋과 GT, 그라운드 트루스의 이제 그러한 번역 결과물이 비슷하다.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 DA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블루도 높아야 된다. 즉, 두 개의 간의 상관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해서 코릴레이션 가지고 이거를 이밸류에이트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코릴레이션에 이제 이 R 값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R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입니다. 근데 0은 이제 코릴레이션이 아예 없다라는 정보를 나타내고요.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여기서 이제 휴먼 스코어랑 매트릭 스코어랑 이렇게 리니어하게 인크리징한다. 이게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콜레이션은 네.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부어가지고 콜레이션을 계산한 건가요? 휴먼이 젠 스코어랑 저 원래 우리가 재보지 않은 블루 스코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상관계수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관련이 없죠. 네. 제가 지금 리니어 리그레이션 배웠던 거라고 말을 했는데 네,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그 콜레이션이랑 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메저는 그 R 스퀘어 리그레이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플러스 1이라는 R의 개수가 플러스 1일 때 이러한 형태의 라인이 형성이 되고요. 근데 꼭 이게 뒤에 저희 휴먼 스코어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저희 그 MT 매트릭도 높아져야 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블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블루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 TER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라 가지고 TER이랑 휴먼 스코어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약간 라인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반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메저먼트는 절대값을 쓰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든 플러스 1로 가든 상관관계가 일단 높은 거다. 근데 0이면은 이 지금 휴먼 스코어랑 제한된 매트릭스랑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이제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매트릭들이 WMT라는 태스크에 제한이 되고 뭐 기본적으로 이 블루랑 뭐 TR 뭐 이런 게 약간 베이스로 잡혀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보다 상관관계를 휴먼 스코어가 잘 나타냈는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논문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게 그럼 만약에 그런 상관관계를 잡을 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런 파란색 점들 같은 게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거는 어떠한 임팩트를 주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는 게 정말 맞냐 라는 질문 던지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WMT에서 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되게 발전이 많이 돼서 모델의 성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 비슷비슷한 성능들끼리 가지고 상관관계를 재면은 코릴레이션이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잘 안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T 시스템이 퀄리티가 되게 좋을 때 그게 릴라이어블 하지 않냐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WMT에서 제한된 이 이밸류에이션 이 방법들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WMT에서 뭐 이렇게 제한한 그런 매트릭 이밸류에이션 방법들을 다시 평가해보자 하고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지금 이 매트릭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블루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고 TER은 뭔가 이제 GT 값이랑 MT의 아웃풋이 있는데 그때 이 MT 아웃풋에서 GT까지 몇 번의 에딧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즉 에딧이 넘버가 계속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TE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것들은 기존 이제 이 WMT 2019년도에서 제한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매트릭들이긴 한데 이제 이 CHRF 같은 경우는 기존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로 엔그램을 했다면은 이 CHRF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단위로 이제 엔그램 해가지고 이제 매저를 하자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이지1이랑 이지1이랑 이지2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트에 이제 컨텍츄얼 워드 임베딩 가지고 시메틱 시밀러리티 같은 걸 계산을 해서 이제 그 MT의 메저먼트로 쓰자. 그리고 이 이지2 같은 경우는 그냥 버트가 아니라 멀티링구얼 버트로 써가지고 기존에는 MT 아웃풋이랑 이제 이 MT 아웃풋이랑 GT를 가지고 했다면은 이 이지2 같은 경우는 MT 아웃풋이랑 소스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럼 즉 MT 아웃풋 같은 경우는 뭐 한국어가 될 수 있는데 소스는 영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ESIM 같은 매트릭은 이제 뭔가 이제 매트릭 같은 걸 매저하는 이제 모델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자세히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매트릭을 가지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러한 좀 궁금증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논문입니다. 뭔가 새로운 메소드를 제안하는 논문이 아니라 그냥 분석하는 논문. 그래서 첫 번째 저 약간 요즘 그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이 좀 뭐 약간 버트 기반으로 저렇게 하는 게 좀 많이 뜨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그게 지금 뭐 이지 네. E1, 2, E10 뭐 저게 다 버트 기반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뭐가 제일 좀 유명한 거고 좀 뭐 약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거 같은 지금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유명하진 않고요. 그냥 워크샵에 나온 매트릭이고 그런 거 말고 ACL 제가 기억하는 ACL 2020에 블러트라는 좀 매트릭의 그러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게 되게 더 훨씬 버트 기반인 것도 매트릭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명하다라고. 그래요? 네, 그거는 꼭 읽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추천을 받았어요. 그거 되게 좋은 게 있다고 좀 들었는데 그게 그거예요? 네네. 블러트? 네네. 스펠링 좀 써봐줄래요? 네, 잠시만요. 그거 해주시. 아, 그거 하려 했는데 뒤늦게 알겠어요. 네. 아니 뭐 찾아야 되면 뭐 괜찮고요. 아, 블러트? 네. 뭐 BLERT 아닐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 네, 스펠링 써드릴게요. BLE. 블루얼트. 저기 근데 버트랑 무슨 관련이에요? 블루랑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저게 하여튼 유명한 거예요? 네. 저게? 알아야 된다.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이거 별로 안 유명한 거예요? 거꾸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워크샵에 나온 제안들 매치이라고. EG1, 2, EC 뭐 이런 게. 네네. 뭐 이런 것들도 다 버트 기반이긴 한데 이게 저는 왜 뜬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읽어봐서. 아니,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지금 네.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하는 저 매트릭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쓰니까는 그걸 가져온 거 아닌가요? 아, 이것들이요? 네. 이것들 같은 경우는 뭔가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2019 워크샵에 새롭게 나왔던 거 어느 작년. EG1? 네, 이거 세 개 다. 네 개 다? 네. 워크숍이 나온 거라고요? 네, WS 워크샵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W 그 워크샵에서 이밸리에이션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제안된 매트릭들을 이제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논문은 어디 나온 논문이에요? 약간? 이 논문은 ACL 2020에 언어로 페이퍼 받았던.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 워크샵에서 가져온 그림이긴 한데요. 이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한 이유는 이제 기존 이 워크샵 같은 경우는 주장을 한 게 뭔가 매트릭이 네, 기본적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일단 조금씩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MT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좀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16개면은 지금 16개의 모델이 있는 거고 뭐 14개면은 뭐 14개의 모델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휴먼 스코어랑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재게 되는 약간 그러한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16개부터 14개까지 뭐 이런 그래프를 왜 했냐 하면은 이 지금 뭐 16개의 모델을 가지고 일단 휴먼 스코어를 잽니다. 각각에. 그래서 각 모델에 대한 휴먼 스코어가 나올 거고 그럼 그 휴먼 스코어를 가지고 소팅을 해서 약간 이제 오름차순이랑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 나서 이제 뭐 16개를 매저하고 쭉쭉쭉 가서 뭐 이 4개 같은 경우는 이제 MT의 퀄리티가 제일 좋은
탑5 MT 모델이 되겠죠? 근데 이랬을 때 이 탑5 MT 가지고 뭔가 코릴레이션 재면 갑자기 이게 괜찮다가 이렇게 뚝 떨어진다. 해서 뭔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그러한 MT 시스템들끼리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계산 이밸류에이트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더라. 뚝 떨어지더라. 상관계가 잘 안 나오더라. 라는 그러한 이제 WMT 태스크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하이 퀄리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라면서 이제 다른 이제 분석 방법을 하나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밑에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좀 했던 방법인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1번이 MT 시스템이 제일 좋은 퀄리티라고 가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 있고 지금 이게 저는 지금 여기 예제로 이제 뭐 6개의 이제 MT 시스템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16개를 씁니다. 16개를 쓰지만 이걸 보면은 좀 N이라는 이제 그거는 이제 MT 시스템 개수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2개라고 했을 때 약간 윈도우 롤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봐서 플러팅을 이제 포인트 하나하나씩 찍은 게 지금 이 그래프가 되는데요. 이걸 함으로써 이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뭔가 시스템을 한 번에 많이 해서 코릴레이션을 재면은 이렇게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그 코릴레이션 재는 n의 개수는 다 갖게 되는데 들쑥날쑥하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n의 개수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퀄리티가 조금 비슷하면 퀄리티가 좀 시밀러 하면은 상관관계가 되게 오히려 이렇게 높게 나오고 좀 아니게 되면은 툭툭 떨어진다. 약간 그래서 코릴레이션의 그러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이 퀄리티 MT 시스템 같은 경우 코릴레이션 작아진다. 그런 거를 반환하는 그런 분석의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꼭 보면은 아까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젊은이랑 잉글리시랑 젊은 해가지고 갑자기 MT 모델의 개수가 4개였을 때 이렇게 쭉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데 꼭 이게 각 모든 랭귀지 페어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고요. 뭐 이러한 영어, 중국어 혹은 영어,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MT 이제 그 시스템의 개수가 줄어들어도 상관관계는 좋게 나타난다. 되게 뒤죽박죽이죠. 첫 번째 분석은 좀 이랬고요. 이 두 번째 분석 같은 경우는 아웃라이어가 생기면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그 아웃라이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건데 라는 이제 방법에서 이 MAD 방식을 써서 이제 아웃라이어를 먼저 찾고요. 이 MAD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랜덤한 값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은 여기에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이제 숫자들이 얼마나 많이 벗어나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아웃라이어를 잡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보시게 되면은 딱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아웃라이어 하나 때문에 아웃라이어 2개 때문에 상관관계가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웃라이어를 싹 지워버리면은 이제 지금 여기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관관계가 확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아웃라이어 때문에 그런 이밸류에이션의 그런 방법들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조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요 같은 랭귀지 페어 같은 경우도 이 얼이라는 거는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는 거고 이건 아웃라이어를 뺐을 때 근데요. 이 숫자는 MT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는 총 11개가 있었는데 아웃라이어 L 시스템 2개를 빼서 9개가 된 거고요. 이때 아웃라이어를 빼니까 이러한 상관관계 개수의 스코어가 자체는 아니지만 이 TER 블루 같은 경우는 확 떨어지더라. 라는 이러한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뭐 이거 이외에 하나 섹션이 더 있긴 했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스템 1, 시스템 2 해가지고 이 두 개에 대해서 매트릭의 척도를 이제 매트릭을 계산을 해서 뭐 블루가 좋냐, TER이 좋냐, 많이 뭘 써야 될까? 약간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좀 그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슬라이드에 뺐긴 했는데 이것도 논문에서 혹시 궁금하시면 읽어보면 되게 약간 도움될 만한 정보인 것 같았습니다. 좋은데 왜안 넣었어요? 아 여기 뒤에 넣긴 넣었는데요. 네. 뒤에 이렇게 넣긴 넣었는데 저는 아무리 이 그래프를 봐도 이게 뭘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 라인에 대한 뭐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간단하게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의 뭐 여러 문장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에러 뭐 1이랑 2가 있는데 이 에러 1이랑 2의 정의가 뭐냐면은 시스템 1, 시스템 2에 대해서 뭔가 이러한 메저 디퍼런스, 뭐 휴먼 디퍼런스 아니면은 매트릭 디퍼런스, 뭐 블루 디퍼런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휴먼 스코어의 디퍼런스를 쟀을 때 만약에 휴먼 스코어의 디퍼런스가 이 시스템들끼리의 디퍼런스가 빵이면 빵인데 뭐 그 매트릭의 디퍼런스는 빵이 아니고 되게 크다. 이러면은 뭐 에러 1 혹은 매트릭의 디퍼런스는 빵인데 휴먼의 디퍼런스는 되게 크다. 이러면 에러 2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에러 1이랑 이 에러 2의 합 모든 카운트가 이제 이 다이아고널 숫자가 되고요. 이때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이 업 다이아고널 같은 셀들의 숫자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TER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블루가 모든 이 MT 시스템 모든 MT 시스템이 아닌 이 시스템 어떠한 랜덤 시스템 중에 이 MT 시스템 1이랑 2가 둘의 시스템이 맞았을 때 이 TER은 틀린 경우에 대한 약간 그런 숫자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거는 이 블루랑 TER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시스템의 오류 개수가 되게 많은 반면 이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이 매트릭의 것들은 좀 적다까지를 생각을 했고요. 그 이외에 그리고 다이아고널 네. 숫자가 제일 크잖아요. 이거는 그냥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그냥 이 에러 1이랑 에러 2에 대해서 그냥 총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그래프도 조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DA 디퍼런스라고 해서 휴먼 디퍼런스고요. 이런 거 같은 건 이제 약간 뭐 T-테스트 방법이나 뭐 휴먼 뭐 약간 통계 방법 써가지고 계산을 하고 매트릭 디퍼런스 같은 경우도 매트릭에 대한 이제 디퍼런스 계산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시스템 1, 어떠한 랜덤 시스템 1이랑 어떠한 랜덤 시스템 2에 대해서 매트릭에 대한 디퍼런스랑 이제 DEA에
이에 대한 디퍼런스를 계산을 해서 플러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 플러팅의 이제 점들이 다 이 DA 디퍼런스 기준으로 이제 플러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빵이면은 뭔가 이 시스템 1이랑 시스템 2의 디퍼런스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좀 약간 쌓이는 색깔들이 표시가 됩니다. 반면에 디퍼런스가 되게 크면은 이러한 초록 색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에러 1이랑 에러 2에 대한 현상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논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트릭을 이밸류에이트 할 때 아웃라이어를 빼가지고 이밸류에이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블루랑 TER은 그만 써야 된다. 네. 그리고 뭔가 이제 블루랑 TER 같은 이제 그러한 스코어를 스몰 스코어를 올려가지고 우리의 모델이 스테르 아트의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이제 그만을 하고 뭔가 이제 다른 서포티브한 이제 매뉴얼 이밸류에이션 방법들이 이제 뭐 여기서 제안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이용해서 모델의 이제 성능 평가해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논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공유를 드리긴 했는데요. 되게 읽다가 좀 짧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 쇼페이퍼예요. 아니 롱페이퍼긴 한데 이 안에 막 분석들이 다 말로 막 이렇게 있는데 큰 분석들이 지금 제가 공유드린 이렇게 3개거든요. 다. 뭐 하나는 이 코릴레이션이 뭐 MT 시스템 개수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랑 또 다른 하나는 아웃라이어. 근데 이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이제 이밸류에이션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이게 잘못됐고 맞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블루랑 TER을 이제 그만 써야 되고 뭐 이러한 매트릭들이 더 좋다라고 딱 3가지 요소가 이제 메인 포인트거든요. 그 이외엔 논문에 이제 더 이상 포함되어 있는 건 없고. 문제 제기를 문제 제기와 그 근거가 명확했다는 걸로 언어 페이퍼가 된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뭔가 이러한 문제 제기와 분석 같은 것들이 되게 명확해가지고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교훈을 맞추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문이 되게 글이 읽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저한테. 왜요? 네? 왜요?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워딩이 조금 되게 힘들게 써요. 현학적이에요. 어려운 단어들 많이 썼어요. 어려운 단어라기보다는 뭔가 문장의 그런 형태들이 다 꼬아놓고 되게 좀 한 문장 읽으려면 되게 곱씹어서 읽어야 되는 좀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마지막 분리 아이템이 무슨 말이에요? 네? 마지막 거 다시 한번 이- 아니 이게 그 컨클루전 마지막 센텐스 스몰 체인지 사용하는 거를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거 그대로 논문에 있는 구절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되게 이해하기 되게 힘든데 저는 제가 이해한 방법은 이런 스몰 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스코 같은 경우 저희가 막 0.7 올렸다, 1 올렸다 이런 게 되게 스몰 체인지잖아요. 그런 스몰 체인지 매트릭스 같은 경우를 이제 실험적으로 컨클루징 하는데 그만 사용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여기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매저들이 그만큼 못 믿을 거니까 네. 그 매저들 뭐 조금 변화했다고 1일1비 하지 말고 뭐 성급하게 그 뭐 조금 미니멀하게 좀 뭐 잘 나온 방법이 더 좋다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라. 네. 그리고 결국 사람이 봐라. 뭐 매뉴얼 이밸리에이션에 의해서 서포트 사람이 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또 이해한 게 그런 매뉴얼 이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어찌됐건 이 태스크에서 블루랑 TER 다 사람 매뉴얼 이밸류에이션 한 걸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다 비교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또 괜찮은 걸 써라. 즉 이런 이제 매트릭들을 좀 써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주장부터 끝 주장까지 계속 쓰는 말이 블루는 도미넌트하게 많이 쓰긴 하는데 그만 써라. 학계에서 입장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이니까 올해 초에 나온 거. 이게 2020에 되게 그러니까 매트릭에 관한 논문들이 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발이 없었어요. 와, 사람들 그럼 대안을 내놔봐라. 그런 블루보다 코미디 괜찮은 게 있네요. 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트 하는 논문 이게 되게 좀 포트라이트를 받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트릭. 발표는 여기까지. 댓글 같은 거. 보복이 그래. 페이크스 여기 있지 않았어요? 아니 없었어요. 없어요. 저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제가 그 블러드를 읽긴 읽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고 이해한 바로는 그 센텐스를 버트를 태우는데 그 레퍼런스랑 그리고 트랜슬레이티드 된 아웃풋을 같이 태워서 그 CLS 토큰을 리그레션을 해요. 거기서부터. 근데 뭘 리그레션을 하냐면 블루 스코어랑 뭐 버트 스코어라는 다른 스코어랑 여러 가지 스코어를 리그레션 해가지고 그거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블루도 어느 정도의 지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블루를 쓰되 블루가 이제 잡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매트릭으로 보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논문이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결국엔 블루 알트가 블루를 보완한 모델인 거네요. 보완했다기보다 그 블루의 어쨌든 정보를 조금 쓰긴 쓴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프레시전 이런 정보들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굳이 쓰지 않을 필요도 있나? 라는 생각은 드네요. 블루로 파인 튜닝을 한다. 고민이고. 네. 프리트레인드된 날리지를 트랜스퍼 러닝으로 갖고 와서 그거까지 같이 녹아 있을 때 블루라는 스코어로 오버피팅이 그냥 되기보다는 뭐 좀 블루 플러스 벌트. 네, 대신에 이제 그거를 그 트랜슬레이티드 된 아웃풋을 되게 베리에이션을 많이 줘가지고 노이즈를 줘서 오그멘테이션을 엄청 크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결국에는 블루 정보를 배우긴 배우는 거니까
블루가 무용하다고 봐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여보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네. 이게 이 논문 자체가 블루 기반이 아니라 뭔가 시멘틱 시밀러리티? 레퍼런스랑 시멘틱 시밀러리티가 비슷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는 건가요? 그런 거를 좀 자동으로 뭔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뭔가 버트 임베딩이라는 걸 좀 활용을 하는 거고요. 여보세요? 네네. 혹시 제가 한 얘기가 안 들렸었나요? 제가 못 들은 건지. 잘 들렸어요. 네네, 잘 들렸습니다. 아, 네. 답을 해주세요, 발표자님. 그 태희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저 블루는 뭐 저희가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뭔가 멀티플 레퍼런스를 쓴다고 해도 뭐 당연히 그 레퍼런스에 뭔가 종속된 기계적인 방법이니까 좀 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결론 부분만 보면은 뭐 매뉴얼 이밸류에이션은 사실 되게 문장 수가 많아지면 뭐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 같고 대안으로 뭔가 이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볼 수 있는 뭐 버트 기반의 평가 방식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논문에서의 메시지인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여기서 말하는 게 Stop using blue TR. 근데 보시면은 instead use 뭐 CHR 뭐 is ESI 이런 거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전제하는 거는 어쨌든 버트가 뭔가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잘 본다는 거네요? 뭐 이게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잘 본다라고 이렇게 논문에서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는 저희 그 네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휴먼 스코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매트릭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냥 계속 분석하고 그랬을 때 지금 이 블루랑 TER보다는 제가 지금 여기에 겹친 이 세 개의 매트릭이 좋아서 이거 써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저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이 뭐 니게이션을 못한다든지 좀 여러 가지 뭔가 단점이 있어서 약간 그 시밀러리티 계산하는 데에 좀 약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한 디스커션은 이 논문엔 없었나요? 이 논문에 대해서 이 매트릭에 대해 가지고 이 매트릭이 어떤 방법론을 써가지고에 대해서 막 그런 것들을 분석하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